없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뉴스 속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스 브런치에서 격주로 국제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외신캐스터 조윤주입니다. 제가 맨날 조윤 씨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이번 주 정용실 아나운서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제가 오늘 수요일, 목요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맨날 옆쪽에 앉아있다가 가운데 앉으니까 너무 떨려요. 저 어떡하죠? 어쨌든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 게스트분들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믿고 맡기고 잘 해보겠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위주로 제가 오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라디오, 유튜브, 콩과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올라와 계신 분들 댓글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코너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예현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사석에서는 뵌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조을론 변호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조을론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일단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서 유가족 시민단체가 이 서울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는데요. 서울시는 자진 철거해라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개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양측은 각각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 교수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 분향소가 설치되는 과정부터 사실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네.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시민 추모 대회를 열었고 본래 계획은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마 서울시 요청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국 지금 이 시민대책회의와 협의회는 서울시청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개고장을 보낸 내용이나 언론 인터뷰를 보낸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일단은 이것이 허가 없이 설치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는 강제 집행장도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녹사평역 안에 이런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부터 유가족들이 반발하면서 유가족 한 명이 의식을 잃다가 또 깨어나는 일도 있었고 유가족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유가족이 오히려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계속 분향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어제 국회 추모 행사에서 참석한 유가족들 입장을 좀 정리해 보면은 독립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분향소를 철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경찰이 출동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뭐 충돌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예, 큰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지금 분위기가 전달되는 것을 보면 아마 시민들이 공무원들이나 경찰들한테 항의하면서 일단은 철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우려가 되는 분은 유족 중에 몇 분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강제로 철거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겠다라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일단 우리가 지금 서울 광장을 이용을 하려면 네. 그 서울특별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그 행사 90일에서 5일 전까지는 서울시에다가 신고 접수를 해야 되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그 조례안에 보면은 불수리를 할 그럴 요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를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수리라는 것이 나는 못 받겠습니다라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단 신고는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고를 접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낸 이유가 이제 그 전에 뭐 다른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행사가 그 시간
좀 그 다음으로 좀 시간적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사자들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허가를 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생명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입장 파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신고를 불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가족 측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일부터 서울광장에 추모 시설을 이제 분향소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에 얘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일에서 5일 전에. 네. 그럼 유가족 측에서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허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한 거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전에 서울시 광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되돌아본다면 세월호 때도 그랬고 우리가 태극기 집회 때도 그랬고, 그 서울 광장이라는 곳이 단순히 어떤 시위를 하기 위한, 어떤 모임을 하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안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왔었고요. 특히나 이번 이태원 참사 추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이거는 뭐 정치적인 색채를 떠나서 모두가 마음 아팠던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재량의 여지를 서울시에서 보여주면은 좀 더 국민들이 다쳤던 마음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유가족 측에서는 서울시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녹사평역에 분향소를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사실 이태원역도 아니고 녹사평역에, 이거는 분향소를 설치한 의미가 좀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마 어떤 분들은 굳이 분향소를 왜 이렇게까지 설치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향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의 어떤 특위 활동이라던가 그동안 지금 경찰 수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용납할 수가 없는, 즉 과연 이 진실규명이 앞으로라도 제대로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불신이 쌓이다 보니 이것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추모해주고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쏟아달라는 의미를 아마 이 분향소가 담고 있는데, 녹사평역이라는 곳이 지금 유족들 얘기 들어보면 만약 마련되면 지하 4층 정도, 이제 보통 우리 여기 이제 지하로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추모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조용히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불신이 제 보기엔 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변호사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이태원 참사가 서울시하고 책임이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정부와 달리 서울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했다면 오히려 유족들이 서울시에 대한 신뢰를 더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들고요.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주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바퍼 나눔 공동 운동체도 서울시와던가 일부 구청과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건물을 놓고 사용권 때문에 그렇죠. 고발 고소가 됐는데 이거를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대화에 나서서 좀 현안을 해결하는데 물꼬가 트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당연히 뭐 조례나 규정상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고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끝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사실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만약 오늘 오후 1시에 강제 집행이 됐을 경우 이것이 극단적인 충돌이 가거나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이것이 정쟁화되고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서울시가 귀를 열고 더 대화와 노력에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고장을 보냈고 오늘 1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은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공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도 주장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충돌을 할 가능성인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법적으로만 따져보면은 조례상 허가가 나지 않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뭔가 불법 점유물이 생기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계고장을 보내고 그 계고한 내용대로 이행되지가 않으면 행정청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되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은 네. 보통 뭐 한 번 계고장을 보내고 아니면은 되집행과 관련한 통보를 한 차례 하고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네. 보통 수차례 이렇게 계고장이라든지 통보를 하고 나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불법 농성을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물을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설치한 분들은 불법이라고 보는. 행정청에서는 이걸 불법이라고 보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법적으로 따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행정청에서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불법 점유물로 간주를 하고 행정계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이라든지 2020년에 있어서 네. 그런 죄송합니다. 행정 대집행이 발생을 했을 때 네네. 실제로 부상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화로 서울시가 네. 좀 주체적으로 대화의 길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세월호 사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세월호 그 분향소도 광화문 광장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5년 동안. 그런데 그 부분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유족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용인을 해줬던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행정 대집행은 하지 않고 추후에 이것을 변상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합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요소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감대를 그렇죠. 무엇인지 정치권이라든지 행정부에서는 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라든지 타협으로 나가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취자 2081님께서도 이제 사연을 하나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서울시는 유가족의 어떠한 위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이것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적인 문제를 따져서 이걸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유가족들이 풀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 해결되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함과 억울함과 슬픔을 가득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향소를 설치해서라도 계속해서 이걸 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들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또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리고 뭐가 뭔지 좀 정확히 A부터 Z까지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아는 게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자체인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데 너무나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교수님 보시기에는 서울시의 대응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냥 이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 공무원의 어떤 재량을 봤을 때 그냥 정해진 대로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논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이제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인데 참고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국회에서도 추모 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희생자 추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도 전향적으로 이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도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 서울시도 좀 적극적으로 네. 유족들의 입장에 서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피력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임시 분향소는 사실 근본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추모 공간이 잘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녹사평역으로 무조건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좀 대안을 갖고 예의해야지 법적으로 불법이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면 대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유족들이 좀 납득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대화를 해야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서울시에서 이제 분향소 설치 반대하는 것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울광장을 문제를 얘기 드는 걸 보면은 이게 좀 정쟁화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해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어쩌면 이걸 좀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 네. 이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서울 광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집회나 시위는 네. 웬만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네.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에 시민들. 사는 시민들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 조례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뭔가 그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는 이유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조례의 입장과 서울시의 현재 입장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일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추모라든지 어떤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숨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광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공론의 장이 되어야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 다른 나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 그렇죠.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현이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의 뭐 건강이라든지 사회 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광장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청취자 또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사랑님께서는요. 1년 내내 분향소 설치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추모하고 싸우고 철거하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눈살 찌푸린 일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청취자 정창규님께서는요. 분향소 집회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은 이제 제발 상설 천막은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서울시청 내에서 한번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지. 예, 그런데 네. 제가 서울시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유가족들은 지금 서울시에 어디에 적절한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요. 네. 행정적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유가족들한테 마련해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그런 장소가 있으니 어떻겠느냐 말씀해 주셨듯이 기간을 이렇게 한다면은 시민들도 좀 수긍하고 서울시도 그렇죠. 무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대안을 가져가 나가는 것은 행정기관의 역할입니다. 유가족들한테 그것까지 알아와서 대안을 마련하는 건 너무 무리라고 보고요. 따라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행정기관들이 시민들이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에 맞춰서 네. 움직여야지 이렇게 아주 자잘한 조례를 근거로 물리적 충돌을 두는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더 심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조례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얘기인지 일단 뉴스 정리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현재 먼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두발 자유라든지 체벌 금지를 하고 있는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청구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학생 인권 조례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삭제한 대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권조례 이 5조를 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 부분을 삭제한 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단체에서도 제안한 조례안이 있는데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수 기독교계 단체에서 제안한 조례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보면은 그 조례 내용 중에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윤리를 위반을 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소수자를 차별을 하고 현대의 성관념을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이런 것들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 증진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치 않게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학교에서 뭔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더라도 괜찮다가 되는 건가요? 좀 갑자기 이게 이제 어쨌든 만약에 혹시라도 통과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보호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차별해도 괜찮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옴으로써 네.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차별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삭제가 됐을 경우나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네. 문제냐면 이런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럼 성소수자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하신 것처럼 거꾸로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거꾸로 간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사실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그냥 말 그대로 소수자일 뿐이다라는 개념을 많이 확장시켜 왔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소수자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UN 인권 이사회라던가 UN 기관들의 권고 의견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권의식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약간 역행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UN 인권이사회나 이런 곳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라서 자꾸 인권 조례를 건드리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이미 표명한 바 있고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국제법에 따라서 차별의 근거가 금지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UN 조약기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참조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고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좀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 일부 종교계라던가 일부 보수계의 의견을 받아서 이걸 자꾸 인권조례와 연동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인권 문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요. 2부 뉴스픽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픽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경기 등 지방의회가 말씀인 것처럼 성차별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고 두 분 의견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적어도 인권 관련해서는 의회 구성에 따라서 바뀌는 조례보다는 강력한 상위법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님은? 이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네.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현재 그 교육 관련 의원들의 구성수를 보면 국민의힘이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유엔 인권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이것을 학생 인권 조례가 그렇게 나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것이 국민의 네. 입장에서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일부 좀 개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식의 논의를 하던 차에 지금 이런 성소수자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지향과 관련된 부분들만 좀 개정을 하려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의회의 구성이 이런 정치 가치관을 성향에 가진 따라서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거의 한 4년 5년마다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유동적인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국제적인 네. 트렌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인권과 지금의 인권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들에 대한 정의는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도 사실 국제의 그런 규범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지. 인권위원회에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요.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들이 진행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정치 색에 따라서 네. 좀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례가 아닌 법률 차원에서 조금 규정을 하고 그렇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을 한다 만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논의를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언론이나 사회단체들에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이 될지 말지 아니면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먼저 선행되고 논의가 되어져야 그 뒤를 따르는 조례들도 조금 더 이렇게 계속 변동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일관성이 없이 오늘은 이게 맞고 내일은 이게 맞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국제적인 규범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제3의 성도 공문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을 먼저 중앙 정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무상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방 의회발로 이제 흐름이 확산된 것이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흐름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중앙 정부에서 하기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예산 문제도 네. 복잡하니까 그런 건 좋은 건데 전 좀 매우 아쉬운 것이 예를 들면 모 지방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왜 교육청 조례 성관계 이런 것이 들어가느냐 정말 부끄럽다라고 했는데 이건 네. 제가 보기에 좀 상식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건 논의의 그러니까요. 대상이 아예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유엔 특별보고안에서 우려가 된 것은 만약 서울시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럴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맞습니다.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